나이가 들었을 때 불행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날을 이상화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투사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진정한 열쇠는 우리가 현재에 사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내일, 우리가 누가 될 것인지를 형성하고 여기에는 작은 일상적인 결정과 큰 변화의 순간이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행복의 연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항상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머리의 천장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일상적인 실천은 우리가 이미 해야 할 일에 대한 초점을 바꾸어 풍요와 만족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탄력성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의미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더 나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바쁠 때에도 이러한 관계를 배양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전화통화, 사랑의 메시지 또는 캐주얼 만남은 채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행복한 나이에만 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공유된 이야기, 웃음, 심지어 우리의 존재에 색을 주는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스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위대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단순한 것입니다. 야외 타기, 진심으로 대화, 우리와 사랑에 빠지는 취미, 이 모든 것이 전생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축적된 재료 상품이나 정복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실제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한 번 말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이 탄력적인 사고방식은 인내하는 사람들과 포기하는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 사고방식을 개발하십시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능이 노력, 헌신 및 지속적인 학습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진화할 기회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채택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경에 직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보고 멘토링을 찾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지식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전문적이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찾아서 복지를 무시하지만 미래에는 비쌀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및 적절한 수면은 에너지와 정신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 챙김, 명상 또는 요가 기술을 실천하십시오. 조용한 마음과 건강한 몸은 힘과 결단력으로 삶의 기복에 직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보를 인식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번 우리는 다음 목표에 너무 집중되어 경로를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이겼는지와 과거에 도전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하려는 동기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불행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생의 결국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누적된 재료 상품이나 타이틀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두는 영향입니다. 사랑과 목적의 유산을 구축하는 것은 평화와 만족으로 늙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유산을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통한 것입니다. 친절의 행동, 자원봉사 또는 단순히 정서적 지원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긍정적 인주기를 생성합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성취를 느끼고 계속 도와주도록 영감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하여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오는 것은 이 관대함의 순간입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인생에서 더 큰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예술을 만들고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이끌거나 단순히 성실과 친절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면 결단력과 희망으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파트너, 자녀, 친구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이든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생을 진정으로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장벽을 초월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영원한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가 노년에 도착하면 그들은 우리가 더 애정적으로 기억할 진정으로 사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계에 영향을 공급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유산을 구축하는 것은 몇 가지를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작은 매일의 행동으로 시작하여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친절하거나 환자 또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태도는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 끝날 때 우리는 열린 마음과 명확한 목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활용된 삶의 결과입니다.